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집회서 11장 18절과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애를 쓰고 인색하게 굴어서 부유해지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돌아갈 몫은 이러하다. 그가 나는 휴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일은 적당히, 놀기는 열심히. 선교지에서는 자연의 시계를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마치고 쉬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침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다가 밤이 되면 끝나지 않은 일거리를 들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기쁘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만 하는 일은 기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일하고 얼만큼 쉬는 것이 조화로운 삶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8에 24라는 단순한 생활 규칙을 따르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휴식하기.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요즘에는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서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00세 시대가 도래하며 이제 노동만큼이나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점점 더 관심이 생깁니다. 날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사회를 유지하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가장 순수한 기쁨은 역시 휴식하고 놀 때 느껴집니다. 이제는 노동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노동으로 생각을 전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일하고 열심히 노세요. 그대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인생은 하루 해처럼 아주 짧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네. 오늘 그러네요. 제목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이 마음에 드는 제목을 네. 어떻게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함께 해주시는 형제 자매님들, 특히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재밌는 매력 있는 제목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까 한번 해보죠. 네. 네. 집에서 말씀이 어떤 부자가 평생을 애를 쓰고 인색해서 좀 부자가 됐겠죠. 네. 그때부터 이제 나의 재산으로 먹고 즐기리라. 근데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네. 뭐 상속자에게 남기고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한다.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예전에는 일하기 위해서 쉬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잘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잠시 쉬는 그냥 네. 쏟아지는 졸음을 네. 참지 못하고 잠깐 눈 붙이는 정도. 네.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나가고 네. 그렇게 노동 강도가 정말 너무 셌죠. 네. 선교지에서는요, 지금도 네. 저는 이제 마야 원주민들 느슨한 네. 멕시코 시티나 뭐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연의 시계를 따라서 살 수가 있었어요. 정말 해가 뜨면 새가 지저귀고 네. 동이 터오면 같이 일어나요. 커피를 마시고. 근데 이제 해가 지면 거기는 위험하니까 네.
해가 지면 밖에 나갈 생각 안 하죠. 이제 성당 문 단속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렇죠. 그게 분명하니까 네. 그게 하루구나라고 이제 살아갔는데 선생님 서울에서 그렇게 못 하시죠? 네. 하루 해가 뜨거워지는 그 날의 변화에 따라서 제 일과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제 일에 의해서 그 일의 제 일, 일 시기에 따라서 네. 돌아가죠. 네. 네. 하루를 마감은. 예전에는 성인들은 15시간씩도 일했어요. 네.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네. 그랬어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는 그렇게 아이들 심한 노동을 하는. 하죠. 그게 이제 농업업, 축산업 이렇게 그 육체 노동을 통해서 네. 가질 수 있는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생산품. 네. 그러니까 많이 일할수록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1차 산업 위주의 시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적으로. 네, 많이 일해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지주나 귀족의 게으름은 노동자, 노예들의 근면함이 없으면 네. 불가능한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을 했어야만 돼요. 네. 근데 자,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AI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가 대신할 없어요. 만한 컴퓨터가 것들이 다 하고 생겼어요. 로봇이 다 하고 AI가 다 수많은 일을 처리해요. 챗봇이라는 것에 제가 뭐 하나 자료를 주문하면 네. 공부를 왜 하나? 네, 네. 사용해 보셨어요? 아, 네. 챗GPT? 네네. 네. 챗GPT 하죠. 근데 기가 막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그냥 좀 릴렉스하게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제가 좀 약간은 진보적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쓰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될 텐데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환. 옛날에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이 시티우스, 알디우스, 포르티우스 해서 까프라는 그 상표 있었잖아요. 네. 그 P로 시작하는 네. 그 경쟁사. 네, 네. 말해도 되나? 아무튼. 근데 이게 더 빨리 faster, altius, higher, 그리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stronger, 더 강하게. 막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경기장 안에서 쿠베르탱 남작이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던 표어잖아요. 구호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장 밖에서도 일상화됐었어요.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빨리빨리 그리고 뭐 네. 북한에서는 네. 속도전으로 네.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것도 있죠. 맞죠. 경제 그럼요. 성장. 그때는 네. 한강의 기적 시대에는 네. 그렇게 일한 만큼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고 네. 공장이 돌아가야지 네. 24시간 돌아갔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후에 우리나라의 그 필요도 수요도 채웠지만 수출 수출도 위주의 하고. 산업 구조에 따라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수출을 해는 게 수입이잖아요. 네. 그게 국부가 되는 거고. 네. 그 안에서 또 힘듦이 당연히 존재하죠. 네,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점들이 생겨났고 희생되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셨죠.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을 지난 세대가 결코 부당하게 폄하하거나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의 그 피땀 어린 노력,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네, 네. 윗세대의 헌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 시대의 전환에 따라서 우리의 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지 네. 않으면 안 된다. 네. 자,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일만 하다가 앞만 보고 더 살아야 빨리 하는가. 덤피.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하면 표현이 좀 부정적이니까 네. 권태로움 정도 네. 아니면 게으름 정도. 게으름을 즐기는 것. 그걸 죄악시하고 마음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네. 촛불멍을 해요. 네. 촛불 불멍을 하죠. 심지가 춤을 추고 불꽃이 춤을 추면서 그 춤을 추는 촛불 심지와 함께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모래시계 모래 알갱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그 인생의 방향도 내용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게 되잖아요.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먼저 기자 불립 과자 불행이라 이 노자 24장 말씀인데요. 이 기자 설기자죠. 기업할 때 기자인데 기자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래 못 서 있겠죠. 네. 불립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자는요 이렇게 막 성큼성큼 걷는 발걸음 걸음이에요. 떼는 거. 앞을 향해서 막 네. 이렇게 과장해서 과하게 걷는 발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사람은 오래 못 가고. 불행이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남들보다 더 어떤 그 욕망의 목적을 향해서 더 빨리 가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크게 옮기는 사람,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치를 초과한 거네요. 그렇죠. 과장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고 막 무리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고 무리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향해서 갔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걸 많이 느꼈을 때 이미 인생은 다 흘러갔고 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집에서 말씀이죠. 허망해요. 참으로 허망할 거예요. 그래서 발뒤꿈치 딛고 서 있을 필요 없고 네. 그렇게 무리하게 성큼성큼 남보다 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튼튼하게. 자, 그런데 일은 해야만 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와서 네.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또는 일반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교육을 통해서 받은 내 재능을 사회를 위해서 봉헌하고 써야 되죠. 네. 불한당. 네.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송강호 씨가 나오는 건데 아니 땀한 그러니까 땀 안 흘리고 무의도식하는 그 무리들을 불한당이라고 뭐 아마 그런 대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다 놀아봐요. 다 놀면 안 되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을 즐길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네. 일을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내가 관심 있는 일을 그리고 내가 하면 잘하는 일을 내 일로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쉽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무리가 없겠죠. 네, 무리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은 네. 지금 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어떠세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수학 교사였다. 그러면 저한테 엄청 무리가 가는 일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하는 거. 직군 자체도 마음에 들고 국어 네. 선생님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네. 많지 않은데 감사하게도. 네. 많지 않아요. 저는 이거 무겁게 듣지 마시고 네네.
저는 신부보다 더 재미나게 할 기쁘고 수 재미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파일럿?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승객들을 모시고 저기 오늘은 저 브리스번 갔다가 우와. 내일은 뉴욕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정말 기쁘게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과 내 실제 직업이 이렇게 매칭되는 일치하지 경우가 않을 수도 있죠. 흔치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하는 게 결국은 편안하고 무리가 없으니 네. 지난번에 자기 재능이 뭔지를 네. 알아차리는 거, 깨닫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네. 아니면 재능이 아주 특출난 사람, 음. 천재적인 재능, 뭐 이렇게 천재들.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네. 우러러 보죠. 네. 봤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능이 많으면 그리고 재능이 너무 뛰어나면 그 사람 인생은 고되게 마련입니다. 왜 하신 쓰임이 많으니까요. 분? 여기저기 부르는 데가 많고 불러서 가면 할 일이 많아요. 재능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재능이 많은 거 그리고 막 어떤 특출난 재능을 그걸 하느님으로부터 풍부받았다. 그건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데 네. 그렇지 않은 범죄를 천재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간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재능을 너무 그렇게 막 소중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없는데 만들어내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혹은 이제 내 재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것. 내 아이의 능력치가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를 통해서 받은 그 재능이 어디고 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취향이 있는 것을 잘 봐줘야 돼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학을 하라고 했다고 치면 저에게는 지옥이 딱 겁일 거예요. 숫자에 갇힌 세상. 네. 김현정 작가님이 네. 저는 그냥 강의 자료로 무용지용 다른 설명 없이 무용지용 이렇게 한자 네. 그 여기 방송 자막에 쓰시라고 네. 혹시 필요하면 쓰시라고 네. 네 글자만 딱 보내드렸는데 저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하신 거죠. 김현정 작가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사전 소통 연락 없었어요. 안 했는데 없었는데 짠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싶으셨는데 그랬죠. 딱 그랬죠. 해주세요. 무용지용 장자의 1편 소요유 편에 나오는 건데요. 아 장자 매력적인 철학자죠. 무용지용은 놀기를 열심히. 그러니까 무용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이게 말장난 같죠. 이게 해자와 장자가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네. 해자가 당신의 가르침은 저런 가죽나무와 같습니다. 몸통은 울퉁불퉁하고 먹줄을 칠 수도 없고 그 작은 가지는 뒤틀리고 굽어서 그림새에 맞지 않고 이 목수들이 보고도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지금 당신의 말은 크긴 하지만 쓸모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네. 저걸 어디다 쓰냐? 네. 장자가 장자왈 금자유 대수하되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큰 나무를 가지고 쓸데없다고 근심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런 나무 밑에다 저런 나무를 하나 심어 놓고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소요 편에서 나오는 소요인데요. 네. 그 아래에서 유유히 논일다가 드러누워 낮잠을 자지 않소.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 일찍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불요 근부
물무해자하리니 물무해자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아니하리니 무소 가용이여니 쓸데없다고 하여 안소곤자하리요. 어찌 근심 없기로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네. 옆에 지금 님이 잘린 잘려진 나무는 나무는 아마 쓰임이 너무나 많은 네, 곧거나 어떤 나무였을 거예요. 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세상의 획일적인 가치로 보면 저 나무만 쓸모 있어요. 네. 이렇게 울퉁불퉁 굽고 가지에 그림새도 박지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딱딱하고. 자 장자는 저 나무의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네. 저 나무는 봐라 일찍이 벌써 잘려졌다. 잘려서 마감했다. 그 쓰임이 벌써 끝났다. 자 그런데 이 나무를 봐라. 좀 울퉁불퉁하고 쓸모 없다고 세상이 보지만 저 나무는 오히려 정반대로 목수들이 찾지 않으니 저렇게 영원히 오래도록 서 있을 수 있고 저 나무 아래서 나는 잠을 잘 수 있고 거닐 수도 있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용지용. 예전에는 38에 24가 맞았어요. 네. 이렇게. 물론 그전에는 더 일했죠. 네.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8시간 정도 일하고 8시간 정도 자고 8시간 정도 놀았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이 젊은 세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젊은이들이 입에 골고루 빵을 넣지 못해요. 이 일자리를 나눌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네. 자, 예전에는 10,000명이 일해서 네. 10,000명이 8시간 일해서 네. 우리가 필요한 차량을 이제 공장에서 네. 1,000대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지금은 이제 로봇가 다 하잖아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10,000명이 8시간 일하면 2,000대가 나와요. 네. 그럼 이게 수요는 없는데 예, 이게 그럼 풍요로움이냐? 과잉이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고용주는 파산하거나 파산하지 않으려고 더 쉬운 것은 노동자를 5,000명으로 감축하는 거예요. 그럼 5,000명의 실업자가 생겨요. 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10,000명이 4시간 일하는 것이 네. 더 좋은 해결책인데 10,000명이 4시간 일해서 1,000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감수하려면 네. 고용주도 네. 노동자도 네. 합의가 필요해요. 네. 노동자는 조금 줄어드는 임금을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이 사용자는 고용주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급여가 나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네. 이게 이제 노사 간의 네. 합의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쉽지 않아요. 이걸 정치가 풀어내가 나가야 되는데 고용주, 노와 사 간의 이 직접적인 타결로 이루어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네. 밥그릇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짧게. 그럼 왜 놀아야 되는가? 네. 그냥 우리 모두의 입에 빵을 넣기 위해서 일을 나눠야 되니까 남은 시간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놀지 않으면 그 시대에 문화가 생기지가 않아요. 새로운 문화가. 네. 놀지 않으면. 옛날 그리스에 노동자 노예 계급들도 있었지. 그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네. 그 소피스트들은 철학을. 철학을 했잖아요. 그렇게 놀아야 여가를 즐겨야 그 시대의 문명도 또는 문화도 생기는 건데 네. 우리 한국 사회가 보세요. 놀 줄 몰라요. 다 TV 앞에 앉아서 저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앉아 있고 저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소파에 누워서 보고 있고 저 사람들이 놀고 춤추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대리만족이 많아졌네요. 네, 네. 근데 저 사람들이 노는 것을 보는 이
이 관중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의 인생을 보는 이것도 일종의 관음 문화라고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저 놀이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내 놀이의 주인공이 돼서 놀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망각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버트란트 러셀의 영국의 지성이죠. 네. 게으름에 대한 찬양. 네. 이 에세이들 모아놓은 건데 특히 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네. 기존에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던 일과 놀이에 대한 이 기존 그 관념이 인식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게으름에 대한 찬양 버트란트 러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과 놀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우리는 일을 할 때도 이 작은 자를 위한 일 네. 그러니까 내 일이 결국 이 작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고 놀 때도 그냥 나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장 작은 자와 함께 놀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놀이의 문화를 네. 함께 노는 문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노인과 어린이 동물과 사람 식물 대자연 그래서 함께 놀면서 네. 이 사회가 보다 많은 이들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과 놀이를 잘 조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주제였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적당히, 놀기는 열심히. 아침 기도 영광송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